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박 권사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봉사도 하시고 기부도 하시고. 그러게요. 우리 동네에 저런 분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교회에서도 동네에서도 친척 모임에서도 시어머니는 언제나 환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았어요. 부드러운 목소리, 따뜻한 손길, 완벽한 예의. 지연은 그 모습을 멀리서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웃 할머니 손을 잡으며 위로하는 모습.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지역 신문 기자였습니다. 박 권사님, 이번 달 봉사상 축하드려. 축하드려요.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죠. 아이고, 제가 뭘 했다고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지연도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손바닥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딸각, 시어머니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환한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지연아, 예, 어머니. 오늘 설거지 그릇에 물때 남아있던데?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날카로웠어요. 네. 우리 서준이가 이런 집에서 자라면 어떡해? 엄마가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는데.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서며 말했죠. 아, 그리고 내일 교회 봉사 있으니까 서준이 좀 봐줘. 내가 엄마잖아. 네. 지연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어요. 그릇을 다시 씻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어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지연은 이 집에 시집 온 지 2년이 됐습니다. 남편 민주는 착했어요. 시어머니도 처음엔 다정했죠. 지연아, 우리 이제 가족이야. 편하게 지내자. 하지만 그건 밖에서만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완벽을 요구했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뭘 해도 부족했죠. 요리는 왜 이렇게 짜? 민준이 건강 생각 안 해? 청소는 했어? 구석에 먼지 그대로인데? 친정 엄마한테 배운 게 이것밖에 없어? 지연은 참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하면 더 힘들어지니까요. 어느 날 지연은 친구 수진에게 털어놨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수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박 권사님, 그 천사 같으신 분이? 응, 집에서는 달라. 에이, 지연아, 내가 예민한 거 아니야? 스트레스 받아서. 지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수진도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준한테도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나한테만 너무 차가워. 민준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엄마가? 그럴 리 없는데 내가 오해한 거 아니야? 오해가 아니라 엄마는 평생 남 돕고 사신 분이야. 널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교묘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천사, 집안에서는 차가운 심판관.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지연아, 너 요즘 표정이 안 좋더라. 혹시 우울증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지 않은데? 병원 한번 가봐. 내가 예약해줄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니까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며느리가 아프면 내가 걱정되는데 왜 그래?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여보. 검진이라도 받아봐.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뒤 지연은 우연히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응. 지연이? 요즘 좀 이상해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지연은 멈췄습니다. 아마 적응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잘해주려고 하는데 말이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병원 데려가 봐야 할 것 같아. 우울증인지 뭔지. 지연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연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조금씩 천천히 사람들한테 지연이 문제 있는 며느리로 보이게 지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갑고 동그랗게.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시어머니는 날 이 집에서 쫓아낼 거야. 아니면 날 미친 사람으로 만들 거야. 지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대학원 시절 범죄 심리학 강의실 교수님이 말했죠.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지연은 그때 그 분야를 전공했어요. 범죄 심리, 프로파일링, 조사 분석. 하지만 결혼하면서 그만뒀죠.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지연이 누구였는지, 지연이 뭘 할 수 있는지. 지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노트가 있었습니다. 대학원 때 쓰던 노트, 심리 조작 패턴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죠. 지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관찰 1일차, 시어머니의 행동 패턴, 지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사냥이 시작됩니다. 조용하고 치밀하게. 시어머니는 아직 몰라요. 자기 앞에 있는 며느리가 누구인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너무 늦었을 때 지연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았어요. 하지만 속은 완전히 달랐죠. 아침마다 시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짧은 대답. 지연은 미소 지었어요. 예전처럼. 하지만 눈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 말투, 손동작, 모든 걸 기억했어요. 밤이 되면 노트를 펼쳤습니다. 관찰 5일차.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예민한 며느리로 포장 중. 교회 집사님한테도, 이웃한테도 패턴 나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문제 있는 사람으로 각인. 지연은 펜을 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프로파일링의 기본은 패턴 파악. 시어머니는 명확한 패턴이 있었어요. 통제, 고립, 이미지 조작. 지연은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단 하나.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는 것. 며칠 뒤 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지연아, 오늘은 내가 같이 가자. 사람들한테 인사도 시키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교회 지하 식당, 여자 집사님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지연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지연이. 아이고, 예쁘네요. 박 권사님 복 받으셨어요. 지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웃으며 받아줬어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물었어요. 근데 지연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지연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빠르게 끼어들었어요. 아, 그게 지연이가 요즘 적응하느라 좀 힘들어해서요. 그렇구나. 시집살이가 쉽지 않죠. 맞아요. 근데 우리 지연이가 워낙 예민해서 시어머니가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부드럽게. 병원도 권했는데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집사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고, 마음이 안 좋은가 보네요. 요즘 젊은 애들은 스트레스에 약하잖아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죠. 제가 잘 돌봐줘야죠. 며느리니까.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박 권사님. 지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완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이미지를 지키면서 지연을 문제 있는 며느리로 만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좀 더 밝게 굴어야 해. 오늘 너무 어둡더라. 죄송해요. 사과할 게 아니라 고쳐야지.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네, 하지만 속으로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패턴 확인. 시어머니는 내 반응을 통제하려 함. 그날 밤 지연은 화장실에 갔어요.
복도를 지나다가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시어머니가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꺼냈죠. 서류 뭉치였어요. 지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펼쳤어요. 지연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무슨 계약서 같았죠. 시어머니는 펜을 들었습니다. 뭔가를 적었어요. 그리고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물러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건 뭐지? 내 이름이 왜 저기 있어? 다음 날 시어머니가 외출했습니다. 봉사활동. 지연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했습니다.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지연은 천천히 펼쳤습니다. 이혼 합의서 초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연 며느리의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한 별거 합의 시어머니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연을 쫓아낼 명분, 법적 서류까지. 지연은 서류를 더 넘겼습니다. 진단서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이 받은 진단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작된 진단서였죠. 지연의 이름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진단. 하지만 지연은 병원에 간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이걸 증거로 쓰려는 거였습니다. 지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류 맨 밑에 또 다른 종이가 있었어요. 오래된 신문 스크랩. 20년 전 교통사고, 가해자 불명. 지연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뺑소니 사고로 사망. 가해자는 끝내 잡히지 않음. 피해자 가족은 여전히 진실을 찾는 중. 왜 시어머니가 이 기사를 갖고 있지? 지연은 사진을 봤어요. 기사 사진 구석에 흐릿한 차량 번호, 그리고 그 밑에 메모. 시어머니 필체였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됨. 지연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가 숨긴 과거.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온 겁니다. 지연은 재빠르게 서류를 제자리에 넣었어요. 서랍을 닫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죠. 숨이 가빴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앉았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발견 1. 시어머니는 나를 쫓아낼 계획을 법적으로 준비 중. 발견 2. 조작된 진단서 보유. 발견 3. 20년 전 뺑소니 사고와 연관 가능성. 지연은 펜을 놓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약점. 시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비밀. 하지만 지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프로파일러의 원칙. 성급하게 움직이면 실패한다. 지연은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아직 아니야. 타이밍이 중요해. 시어머니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해. 지연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차갑고 냉정하게.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몰라요. 자기가 이미 사냥감이 됐다는 걸. 지연은 내일도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공손하게, 조용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판을 짜고 있어요. 시어머니를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차갑게, 정확하게. 지연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지연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용히, 치밀하게. 시어머니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간단했어요. 그녀의 가장 강한 무기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 완벽한 이미지. 시어머니는 평생 그 이미지로 살아왔어요. 천사 같은 시어머니, 착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하지만 그게 바로 약점이었습니다. 이미지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게 끝나니까요. 지연은 첫 번째 트랩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연은 일부러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짝 깨지는 소리.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뭐야? 죄송해요. 어머니 손이 미끄러져서.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눈은 시어머니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화가 났죠. 너 요즘 정신이 어디 있어? 맨날 실수만 하고.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 민준이 일찍 퇴근한 겁니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민준아, 지연이가 실수로 접시를 깼어. 괜찮아. 다칠 뻔했네. 민주는 지연을 봤어요. 여보, 괜찮아? 시어머니가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조심해야지. 손 안 다쳤어? 민주는 안도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지연이 챙겨주셔서.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인데. 하지만 민준이 돌아선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지연을 쏘아봤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패턴 확인. 사람 앞에서는 가면, 뒤에서는 본 모습, 머릿속으로 기록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두 번째 트랩을 설치했어요. 교회 봉사날, 지연도 따라갔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집사님들과 차를 마셨어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지연을 봤어요. 잠깐 멈칫했습니다. 응? 난 괜찮은데. 집사님이 끼어들었어요. 박 권사님, 몸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전혀요. 지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신 것 같던데 제가 걱정돼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내가 언제 잠을 못 잤어? 아,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죄송해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집사님들은 이미 의문을 품었어요. 권사님, 요즘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괜찮다니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평소와 달랐죠. 집사님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지연은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히 첫 번째 균열 시작됐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니. 다음부턴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사람들 앞에서. 죄송해요. 그냥 걱정돼서요. 걱정은 무슨 너나 신경 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지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죠. 계획대로야.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았어요. 친척 이모였습니다. 언니, 교회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요즘 많이 힘드세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지연이가 걱정한다며? 지연이가 오해한 거야. 언니, 혹시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아니라 언니, 참지 마세요. 며느리가 말을 안 들으면 혼내야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지연은 복도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균열. 주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교회에서 상을 받는 날이었어요. 지역 봉사상,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자도 왔고 동네 사람들도 왔어요. 시어머니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상을 받았죠. 사회자가 물었어요. 박 권사님, 봉사를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 뭔가요?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힘든 건 없어요. 행복하죠? 박수 소리. 가족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죠? 물론이죠. 특히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지연을 가리켰어요. 지연은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항상 저를 도와줘요. 너무 고마워요. 사람들이 지연을 봤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했어요. 한 이웃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분, 시어머님 정말 좋으시겠어요. 지연은 웃었어요. 네, 감사하죠. 요즘 고부 갈등 많은데 부럽네요. 그때 다른 집사님이 끼어들었어요. 근데 저번에 권사님이 좀 피곤해 보이시던데. 맞아요. 저도 봤어요. 목소리도 평소랑 달랐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걱정한다고 하던데. 시어머니가 그 대화를 들었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연은 멀리서 지켜봤어요. 세 번째 균열. 이미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시어머니가 폭발했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니.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사람들한테 이상한 말 하고 다니지 마! 저는 어머니 걱정했을 뿐이에요. 걱정! 거짓말하지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방문을 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소리 질러? 시어머니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진정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준은 처음으로 엄마의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머니가 피곤하신 것 같아. 민준은 지연을 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쿵, 복도는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균열 완성. 시어머니는 이제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어. 다음 단계 시어머니가 스스로 폭주하게 만들기. 지연은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곧이야. 시어머니가 스스로 무너질 순간 내가 직접 손대지 않아도 그녀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날 거야. 지연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잠들었어요. 평온하게. 복수는 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완벽한 순간에.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날. 시어머니가 친척들을 초대했어요. 이모, 고모, 사촌들, 교회 집사님 몇 명도 왔습니다. 지연은 알았어요. 오늘이 그날이라는 걸. 시어머니가 지연을 쫓아낼 날.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웃음소리, 차 부딪히는 소리, 이야기 소리.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다들 모여서 좋네요. 지연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침착하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준비됐어. 이제 시작이야. 식사가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청을 가다듬었어요. 여러분, 오늘 모인 이유가 있어서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며느리 지연이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요. 정신적으로. 친척 이모가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예요. 우울증, 불안장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연은 그 서류를 봤어요. 조작된 진단서, 이 장에서 봤던 바로 그것.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 지연이가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려고요? 잠깐 친정에 가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료도 받고. 민준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데. 민준아, 내 아내 건강이 우선이잖아. 시어머니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별거 합의서예요. 법적으로도 정리하고. 탁! 서류가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완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준비했죠. 증거, 증인, 명분. 하지만 한 가지 실수했어요. 지연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그 진단서 제가 받은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지연을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그 병원에 간 적 없어요. 지연아,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인 거고.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기억해요, 정확하게. 지연이 자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제 건강검진 기록이에요, 같은 날짜. 탁! 서류가 놓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지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가 준비하신 서류들의 사본이에요. 너 어떻게. 제 방에 CCTV를 설치했어요, 몰래.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연은 태블릿을 꺼냈어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지연의 이름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모습, 가짜 진단서에 도장 찍는 모습,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됐어요. 시어머니가 전화하는 장면, 지연이를 쫓아내야 해. 방법을 찾았어. 집사님이 소리쳤어요. 권사님, 이게 대체 뭡니까? 시어머니는 말을 못했습니다. 지연이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집안에서 시어머니가 지연을 대하는 모습, 너 요즘 정신이 어디 있어? 맨날 실수만 하고 친정 엄마한테 배운 게 이것밖에 없어? 사람들 앞에서 보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친척 이모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게 정말 언니예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야. 이건 오해야. 지연이가 조작한 거야. 조작이요.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예요. 어머니 얼굴이에요. 어떻게 조작해요? 너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너 때문이야. 내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통제가 안 됐어요. 내가 맨날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형편없으니까. 민준이 소리쳤어요. 엄마! 시어머니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집에서 내 아들이랑 사는데 며느리 주제에. 그 순간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 가면 뒤에 숨겨진 얼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봤어요. 집사님이 일어섰습니다. 권사님, 실망했습니다. 기다려요. 이건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한 명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친척도, 이웃도, 교회 사람들도. 시어머니는 그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요.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또 닫혔습니다. 하나씩 거실에는 시어머니, 민준, 지연만 남았습니다. 침묵. 민준이 엄마를 봤어요. 엄마, 이게 진짜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한테 저렇게 했어요? 민준아. 왜요? 왜 그랬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어요. 소파에. 지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그 모든 말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 그대로 돌려드렸을 뿐이에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뭐, 어머니가 저를 고립시킨 방법 그대로 사용했어요. 너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어머니를 봤어요. 차갑게. 시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함정이었어요. 지연의 실수도, 걱정도, 순종도 전부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스스로 무너졌어요. 지연이 직접 손대지 않았는데도 민준이 지연을 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여보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았어. 너도, 친구들도. 민준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 지연은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어머니는 평생 완벽한 이미지로 사셨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이미지는 없어요. 어머니가 스스로 부쉈으니까. 지연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전 잠깐 친정에 다녀올게요, 여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은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실에는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무너진 채로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기가 진 게 아니라는 걸, 애초에 게임이 아니었다는 걸. 지연은 복수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남은 것뿐. 그리고 시어머니는 스스로 무덤을 판 것뿐. 평생 쌓은 이미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 어둠이 내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지연은 친정에서 3개월을 보냈어요. 천천히, 조용히 상처를 정리하고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전화했어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지연은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용서했냐고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자기 자리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민준이 나와서 안아줬어요. 여보, 돌아와줘서 고마워.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숙인 채 지연을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지연아, 목소리가 작았어요.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지연은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완벽한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났고 봉사단체에서도 나왔어요. 이웃들은 수군거렸고 친척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평생 쌓은 이미지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그 이후 시어머니는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죠. 지연은 짐을 풀었습니다. 예전 방에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셋이서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어요. 지연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만 어색하게 분위기를 띄우려 했죠. 날씨 좋네, 봄이 왔어. 짧은 대답들. 식사가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려 했어요. 내가 할게요, 어머니. 지연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고마워. 시어머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연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어요. 조용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러 계산대 앞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어요. 낯익은 얼굴. 혹시 박지연 씨?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이수정이에요. 대학 동기. 아, 수정 언니. 둘은 반갑게 인사했어요. 여기서 웬일이야? 근처 살아? 응, 시댁이 여기야. 아, 결혼했구나. 축하해. 수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조금 슬퍼 보였어요. 언니는 어떻게 지내? 수정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엄마 산소 다녀오는 길이야. 아, 그렇구나. 응. 20년 됐어. 엄마 돌아가신 지. 지연은 멈췄습니다. 20년. 갑자기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서랍 속 신문 스크랩. 20년 전 뺑소니 사고. 언니 어머님이 사고로?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뺑소니야. 범인은 아직도 못 잡았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치였어. 그냥 도망갔대. 그게 언제였어? 2005년 5월이었어. 지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스크랩. 바로 그 날짜. 경찰 조사도 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그냥 묻혔어.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가족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 지연은 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 넌 잘못 없는데. 하지만 지연은 알았어요.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수정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응? 대학 동기 만났어요, 이수정이라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2005년에 어머니를 잃은 친구예요, 뺑소니 사고로. 시어머니는 숨을 멈췄어요. 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랍에서 봤어요, 그 신문 스크랩. 지연아, 범인이 누군지 알아요, 어머니. 침묵.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당신이었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전 어머니가 차를 몰다가 사람을 쳤어요. 그리고 도망쳤죠. 그건 그 뒤로 평생 숨기고 살았어요. 봉사하고, 기부하고, 착한 사람인 척하면서.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지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어요. 분노, 슬픔, 연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어요. 제발. 하지만 안 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멈췄습니다. 뭐? 지연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파괴할 생각 없어요. 그럼. 다만. 지연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다시는 어떤 여자도 어머니 때문에 울지 않게 만들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는 이제 알잖아요. 제가 뭘 알고 있는지. 지연은 일어섰습니다. 언제든 그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할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건드리지 않는 한. 시어머니는 완전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지연은 파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평생 지연의 눈치를 봐야 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진실 앞에서 진짜 복수는 이런 거였습니다. 지연은 창가에 섰어요. 밖에는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왔어요. 여보, 괜찮아?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날 밤 지연은 오래된 노트를 꺼냈어요. 대학원 때 쓰던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복수는 파괴가 아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지연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평생 쌓은 이미지는 무너졌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숨겨온 진실이 언제든 드러날 수 있다는 것. 시어머니는 이제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자기가 만든 가면보다 더 완벽한 사냥꾼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복수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지속된다는 걸.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연은 평온했어요. 시어머니는 불안했고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의 의미는 완전히 달랐죠. 지연에게는 평화, 시어머니에게는 긴장, 가면의 꽃은 시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꽃은 이제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연의 삶, 지연의 자리, 지연의 시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달이 떠올랐고 별이 빛났습니다. 지연은 잠들었어요. 편안하게. 시어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안하게. 같은 집, 다른 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삶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지연은 알았어요.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게 가장 완벽한 승리라는 걸. 꽃은 조용히 피어났습니다. 가면이 아닌 진짜로.